환율이 1,400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 3주 사이에 급격하게 올랐는데요.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드는 상황은 우리나라에 몇 번 없었던 일입니다. 1,400원을 넘은 게 언제였냐면 최근에 2022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그때 1,436원을 터치했고, 또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환율이 최저일 때가 842원이었고 최고일 때가 1964원이었습니다. 환율의 변동성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해였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도가 납니다. 그리고 1998년 환율은 1198원에서 1805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1400원이 넘을 때가 또 언제였냐면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 900원 중반대였던 것이 2008년에 1525원, 2009년 때 1597원까지 급등했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환율이 1400원을 넘었을 때가 3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 미국 금리 인상 때 이렇게 3번이 있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최근에 다시 1400원을 코앞에 두고 있고, 또 미국 대선이 며칠 뒤에 끝나면 환율이 1450원을 찍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경고음이 터지고 있죠. 사실 환율이라는 게 얼마가 적당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분야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냥 문제없이 경제가 흘러가야 한다는 기조만 갖고 있는데,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또는 빠지는 것도 이게 좋은 일은 아니죠. 문제는 이렇게 달러가 강세일 때는 세계의 돈들이 미국으로 몰리게 된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미국만 호황이고 다른 여러 나라들은 혹독한 시련을 겪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이 딱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렸었죠. 금리를 올리니까 달러도 강달러가 지속이 됐는데, 올해 들어서 미국의 물가가 안정을 갖는 듯 보이니까 미국 금리 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했었고, 결국 미국은 지난번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계속 강달러의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겁니다. 왜? 최근에 나타나는 미국의 실물 지표, 그러니까 뭐 물가지수라든지 고용률, GDP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미국은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연내에 추가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안 하게 되면 한국 역시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최근에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추가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는 듯한 발언인 거죠.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를 계속하는 게 아닌 여기서 멈출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대출 차주들이 야, 이거 금리가 안 내려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표용TV에서 누차 여러 번 강조드렸었는데요. 금리 인하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게 인하되지 않을 수 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게 정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IMF는 또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 한국이 터진다 라는 강력한 경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 대선이 끝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손해보는 건 한국이다 이겁니다. 한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특징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은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경제 하방 리스크를 더 가중시킨다 라는 얘기를 IMF에서 한 겁니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판교에 버금가는 탁월한 미래가치, 입지부터 설계까지 모든 것이 하이엔드. This is the real high-end. High-end work edition. 신광교 클라우드시티. IMF는 또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경고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경고를 주고 있는데, IMF 경고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IMF가 경고하고 나면 이게 꼭 무슨 일이 터졌다는 겁니다. IMF는 한국의 매개 변수적 연금 개혁 옵션,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영어로 그대로 읽어드리면 Parametric Pension Reform Options in Korea, 이런 워킹 페이퍼를 공개했는데 이게 아주 충격적입니다. 한국이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2020년엔 0%였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순부채가 그 비율이 2070년에는 180%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렇게 IMF가 경고했습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IMF가 올해 대한민국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56.6%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경고를 했었는데, 이게 56.6%가 아니라 180%로 뛴다는 것이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한국연금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서 수급 연령을 늦추거나 보험료를 올리고
또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낮춰야 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조합한 방안을 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는데, 저출산 고령화로 출산율은 줄어들고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고, 또 합계 출산율은 1950년 기준에 6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1명 밑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65세의 기대 여명은 1990년 기준에 15년이었고 지금 2020년 기준으로 20년으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년 부양비의 증가로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준다 이겁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는 정말 수도 없이 테이블 위로 올라왔지만 지금 뭐 정책적으로 진척되는 건 없죠. 연금 지출을 수입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공무원 연금은 이미 오래전에, 그러니까 1993년부터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돼서 2055년에는 이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IMF 연구진은 한국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의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뭡니까? 보험료율 인상, 수급 연령 연장,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축소하는 것, 이거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치권에서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계속 뭘 더 준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뭘 덜 준다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 중에 각 정책을 단독으로 실시할 경우와 또 한 개 이상을 동시에 단행할 경우 국가 순부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트로 분석을 했는데요.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파란색 보이시죠? 이렇게 순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정책을 바꾸면 순부채가 완만하게 늘어나는 차트입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경제 전문가분들과 정치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11월 15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11월 6일 점심시간 정도면 이 결과를 알 수가 있을 텐데, 트럼프와 해리스 아주 초박빙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방향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고 있는 걸 보면 트럼프의 우세를 점찍는 분들이 많은 것도 같고, 또 ABC의 여론조사를 보면 해리스가 유리한 것도 같은데 정말 초박빙입니다. 자, 아무튼 IMF의 강력한 경고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전세사기 예방 홍보대사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31일 오후 3시에 성동경찰서 대강당에서 전세사기 그리고 부동산 전망에 대한 강의를 무료로 여러분께 해드리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꼭 그 자리에 오셔서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이게 없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응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더욱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신 모든 우리 구독자님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